네, 최재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중기청이 이 명시상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승격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연이어 임명되고 있고요. 예산도 역대로 늘었습니다. 산업부보다도 이제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대변인, 뭐 소상공인 친구, 소상공인 버팀목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어요. 후보님. 이번에 이제 권치승 우리 후보님께는 기대가 적지 않은데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사실 많이 기대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보님께 20대 때 이제 의원님을 뵐 때 상당히 존경했는데 오늘 후보님으로 이제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좀 우려도 좀 스럽습니다. 아마 장관 후보시라서 아마 좀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사실 대통령 취임사 보시면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기부가 좀 충실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슬프지만 사실은 지금 되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강하게 좀 중기부의 성격에 맞춰서 악셀레터를 좀 강하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자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민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관련된? 네, 지금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도 아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시하는 데이터라는 게 매출 통계라는 게 제대로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게? 예,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한국신용정보 이런 데하고 MOU나 또 이렇게 자료를 구매를 해서 지금 상권 정보 같은데 올려서 플랫폼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라는 게 겨우 2년 전 데이터가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제가 버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관련된 매출 데이터가 겨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조사 신용정보 관련 신용 데이터밖에 없는데 매출액 변화 수집이 전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에 관련돼서도 뭐 신속하게 지급하는 건 좋지만 수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어요.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뭐 예산은 지급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창 코로나19가 한창 발생될 때 2021년도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소상공인 지원 산업 현황 보십시오. 본예산 할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창업 성장 재기 지원 사업 예산 보시면은 특화 산업 그대로 그냥 예산만 늘린 사업밖에 없었고요. 본 예산에다가 중기부에다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다가 재난지원금밖에 없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에다 집행기간으로만 전락했다는 얘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아까도 이제 아까 우리 장관 후보께서 손실보상금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법률이 없어서, 소급 적용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손실보상
법제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충분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헌법 23조에 대해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만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토지보상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광주 민주화 관련된 특별법에도요. 법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보상법 관련 없이 다 사전에 호프만 이식에 의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사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고 지금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기부가 차별적 대우, 특히 다른 부처겠지만 농민들에 대해서 이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어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DB가 완벽하게 구축돼서 종사자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체들까지 완벽하게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는데 중기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차별적 대우를 하느냐. FT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 체결되고 이 정교한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을 하는데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새롭게 또 세 번의 장관이 바뀌시는 과정이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새롭게 심기일전에서 지금까지랑 틀리게 바꿔야 된다는 면에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확한 정책을 세우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샘플이 적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많아지고 수만 개, 수천만, 수백만 개가 되면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 국세청 자료에 의존해서 하니까 그런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 시차가 있었는데 최근에 버팀목 자금 지급할 때는 건보공단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더 찾았고 향후에도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 더 축척이 되면 되는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더 세밀하게 소상공인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축척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소상공인 시책을 만드는 데 대해서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육성책이라는 의미가 없고 예산의 집행이 오류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